네,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 파일 준비 다 되었나요? 네, 국어 교과서 준비되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숨바꼭질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삶에서 경험, 실천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긴 글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보고 캐릭터별로 말과 행동을 분류해보는 작업을 오늘 할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각 인물들의 특징,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등등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서 활동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64쪽부터 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쓰기에서 오늘은 여기 작품을 읽고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는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봅시다. 꿈이나 장래의 희망을 생각하며 고민하거나 걱정한 적이 있나요? 라고 하네요.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꿈을 한 가지 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꿈이 자주 바뀌는 것이 고민스러운 친구도 선생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고민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꿈이나 장래희망과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많았는데 꿈이 없는 친구들도 난 왜 꿈이 없을까? 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읽어볼 이 글에도 지금까지와는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류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아마 예상하셨겠죠.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인물 정리 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영어책 앞에 등장인물 소개된 것처럼요. 한번 볼게요. 오늘 읽어볼 글의 제목은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복사한 교과서를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흰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연필로 칠하시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칠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좋은 대학이 가는 것이 꿈인 모범생. 이 친구가 이 글의 주인공인 것 같죠? 가장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네, 진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진진이가 메인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평생 챕과 함께하는 것이 꿈인 누군가요? 그쵸? 이모입니다. 이모. 이모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등장인물과의 관계가 이모인 것 같습니다. 왼쪽 봅시다. 이야, 그림이 상당히 커졌네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놀 시간도 없이 피아노 연습을 한대요. 와, 대단한데요? 누구예요, 이름이? 그렇죠. 상수리입니다. 상수리. 오, 여러분 상수리가 뭔지 알아요? 상수리는 도토리처럼 다람쥐가 먹는 열매 이름이 상수리인데 이렇게 등장인물의 이름을 정한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뭐 좋습니다. 어감도 좋고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 여기는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등장하네요. 날마다 날려고 노력하는 거위인 누군가요? 그쵸?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위네요.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인물이 있어요. 또 새가 등장하네요. 이기가 아니고 어기구나. 선생님 책에서 보고 베껴 적는데 잘못 본 것 같아요. 어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잔소리쟁이 새. 이름 뭔가요? 초리라는 새의 이름이 있네요. 이 초리라는 새는 어기에 비해서 몸집도 작고 날개도 작은 새인 것 같은데 이 새는 잘 나나 봐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야,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등장인물로 등장하네요. 춤추기를 좋아하는 두레박. 이름도 재밌어요. 이름은 퐁입니다. 퐁. 마치 두레박이 우물에 떨어지는 소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말과 행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행동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의 꿈꾸는 집, 글 정옥, 그림 정지윤. 이 이야기에서도 앞부분 이야기가 등장하네요. 우리 앞부분 이야기 어디에서 등장했었어요? 그쵸? 추사 김정희와 소치 허련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구멍난 벼루에서 앞부분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진진이 아까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일 것 같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진은 엄마의 권유로 이모의 꿈꾸는 집이라는 괴상한 캠프에 참가한다. 그래서 이 이모는 진진이의 이모였네요. 동물도 사물도 말을 하는 엉뚱한 곳에서. 그렇죠. 동물은 누가 있었어요? 어기랑 초리가 있었고 사물은 퐁이 있었네요. 엉뚱한 곳에서 진진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무렵 또래 친구 상수리를 만난다. 상수리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온 상수리는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나지 않아 고민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모와 진진이는 상수리의 고민을 듣게 된다. 그렇죠.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를 잘 쳐야 되고 그래서 피아노를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일 텐데 내가 만약에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내가 틀렸는지 잘 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연습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건 진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모와 진진이에게 고민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너 혹시 걔를 한동안 혼자 내버려뒀니? 아니요. 제가 피아노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할 시간도 친구들이랑 축구할 시간도 만화책 볼 시간도 없이 오로지 피아노 연습만 하는걸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피아노만 치면 재밌니? 아니요. 당연히 힘들죠. 정말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꼭 참고 연습해요. 열심히 연습해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리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는 상수리의 말이 나오네요. 그쵸? 상수리는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아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걸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네요. 그쵸? 그걸 보고 이모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 공감하는 반응인데 한숨을 내쉬는 건 공감하지 않을 때 주로 하는 반응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아마 어느 부분은 공감하고 어느 부분은 공감하지 않는 걸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어떤 부분을 공감하지 않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게 문제였군. 우울해질만 하군. 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근데 네 피아노의 꿈도 훌륭한 피아니스트와 연주하는 거라던? 아마 아닐걸? 이모는 먼지떨이를 놓아두고 뒷벽에 걸린 대바구니 2개를 내렸다.
먼지가 보얗게 쌓인 바구니를 대충 털어 진진과 상수리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줬다. 자, 여기다가 피아노 건반 따서 담아와. 왜요? 잠깐만요. 피아노 건반을 마치 열매처럼 이야기하네요. 따서 담아오래요. 여러분들 피아노 건반 따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요. 피아노 건반 한 번도 따본 적이 없거든요. 왜 피아노 건반 따라는 걸까요? 한번 예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봅시다. 우울할 땐 그저 깨끗한 물에 목욕하고 따뜻한 햇빛을 듬뿍 쏘이는 게 최고야. 데리고 와서 물로 깨끗하게 목욕시켜준 다음 널어줘. 그러면 걔네들도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아하, 두레박도 말을 하는 인물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피아노 건반들도 감정도 있고 말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모가 내린 솔루션은 뭔 것 같아요? 피아노 건반들을 힐링시켜줘서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면 다시 노래하지 않을까가 솔루션인 것 같네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략 나와 있는데 중략은 중간을 생략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넘어갈게요. 상수리는 피아노 덮개를 열고 하얀 건반을 하나씩 똑똑 따냈다. 진짜 열매처럼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건반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꼭지가 떨어지듯이 진짜 똑똑 떨어졌다. 진진도 검은 건반을 따서 담았다. 그러면 상수리는 하얀 건반을, 진진은 검은 건반을 따기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각자의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고 있네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의 말이에요? 그쵸, 상수리의 말이네요. 상수리가 엄청 고민이 깊은가 봐요. 그리고 친구인 진진이는 상수리의 혼잣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반을 모두 다 따고 담고 나서 상수리는 피아노 덮개를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가자! 상수리가 먼저 방문을 나갔다. 진진은 뒤따라 나가며 다시 한번 방안을 휙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악기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눈을 흘겼다. 왜 악기들한테 진진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 그쵸. 친구를 아프게 하는 악기들한테 아마 으름장을 놓은 것 같죠? 까불지 마. 진진과 상수리는 바구니를 들고 우물가로 갔다. 상수리가 먼저 하얀 건반들을 대야에 쏟았다. 진진이 물을 퍼올려 들이붓자 하얀 건반들에서 거무튀튀한 때가 불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나, 정말 씻어줄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둘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건반을 하나씩 씻었다. 까만 때가 돌돌 말려 일어났다. 더러운 느낌 들죠? 여러분들도 때 안 밀어본 사람 없죠? 오래 안 씻으면 떼수건에다가 비누 묻혀가지고 때 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약간 거무튀튀한 회색 같은 때가 줄줄 밀려 나오죠. 에구, 더러워. 얘는 도대체 얼마 만에 목욕을 하는 거야? 퐁은 아하,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요. 퐁이 누구였죠? 그쵸, 두레박이었어요. 두레박.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 올렸으니까 아마 퐁을 사용했겠죠. 퐁은 구정물이 튈까봐 멀찌감치 물러나서 지켜보았다. 상수리는 정성스럽게 건반을 하나하나 닦아냈다. 진진도 뽀드득 힘껏 문질렀다. 건반을 정성스럽게 닦아냈다는 것을 보니 상수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피아노를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대야의 물이 시커멓게 변했다. 상수리는 더러워진 물을 버리고 새로 깨끗한 물을 받아 헹구었다. 물속에 잠긴 건반들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반짝였다. 두 아이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진지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주물럭거리며 상수리에게 물었다. 조금 쉬었다 할까? 아니야, 난 괜찮아. 힘들지? 넌 저기 그늘에 가서 좀 쉬어. 상수리는 흰 건반들을 바구니에 담아 물기를 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나도 괜찮아. 진지는 검은 건반들을 대야에 쏟아부었다. 검은 건반들에서 검은 물이 조금씩 배어나왔다. 건반을 문지르는 아이들의 손에도 검은 물이 스몄다. 검은 건반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씻은 뒤 상수리는 바지랑대를 내려 빨랫줄을 눈언저리까지 낮췄다. 바지랑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바지랑대 67쪽 가장 아랫부분에 본문이랑 분리가 돼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빨랫줄 안 쓰지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위에 있는 옥상에 빨랫대와 빨랫줄을 설치해 놓고 빨래를 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줄이 너무 길면은 줄이 빳빳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무거운 빨래들이 위에 이렇게 얹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휘어요. 그런데 너무 밑으로 휘면은요, 빨래를 이렇게 걸었을 때 바닥에 이렇게 끌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도 받칠 수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받침대처럼 세우는데요. 그걸 바지랑대라고 합니다. 바구니 좀 들어줘. 내가 집게로 집을게. 진지는 흰 건반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상수리는 아직도 물기가 흥건한 건반을 하나하나 집어서 널었다. 하얀 건반들은 양말들처럼 나란히 줄을 맞춰서 매달렸다. 아까 건반을 분리해낼 때는 똑똑 사과 같은 열매를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양말들을 비유했네요. 하얀 건반을 다 매달고 나서 진지는 검은 건반을 든 바구니도 들고 왔다. 상수리는 검은 건반도 빨래 집게로 꼭꼭 집어서 매달았다. 빨랫줄에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나란히 걸렸다. 다 됐다. 이제 얘 기분이 좀 좋아질까? 상수리는 이마에 솟은 땀을 팔로 닦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건반들을 쳐다봤다. 두 아이는 마루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진지는 허리와 어깨와 허벅지를 토닥거렸다. 상수리는 마루에 누워 몸을 쭉 폈다. 뒤뜰에서 초리가 날아왔다.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초리 누구였나요? 그렇죠. 나는 법 알려주는 선생님 새가 초리였습니다. 퐁, 나 물 좀 줘. 곧이어 어기가 뒤따라 뛰어왔다. 아하, 이 어기가 못나는 거위였어요. 그쵸? 초리, 정말 암만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날개를 한번 휘줬는데 몇 초가 걸린다는 소리야? 아하, 지금 이 말 왜 한 걸까요? 날개를 휘젓는데요. 왜 날개를 휘저을까요? 그쵸, 나는 방법을 초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죠? 초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갑하다는 듯 앙잘앙잘 앙알거렸다. 어이구, 이에 따위로서 못하게. 날개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라잖아. 어기는 다시 긴 목을 빼며 물었다. 내버려둬?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딴 생각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또 해도 못 나는데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날아? 초리는 까만 날개로 어기의 흰 날개를 툭툭 쳤다. 말이 점점 빨라졌다. 궁금해하지 말라니까. 그냥 날아. 날개한테 모든 걸 맡겨.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내 멋대로 해. 초리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포르르 날아올라 동백나무 위에 앉았다. 진진이 어기의 하얀 깃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어기 힘들지? 그래도 기운내. 야, 이번에는 진진이 상수리가 아니라 어기를 위로하고 있네요. 진진은 아까 상심해 있는 상수리를 위로하고 상수리를 위해서 아기들한테 으름장도 냈고 이번에는 어기를 위로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씩씩하게 되묻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죠? 하나도 안 힘들어. 꿈꾸는 게 왜 힘드니? 여기서 상수리와 어기의 차이점이 나오네요. 상수리는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때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기는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전혀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래도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못 날면 속상하잖아. 아니, 속상하지 않아. 난 늘 즐거워. 만약 꿈꾸는 동안 즐겁지 않다면 그게 무슨 꿈이니? 어기는 물을 다 마시고 날개를 부드덕부드덕 힘차게 털어냈다. 자, 쉬었으니 또 신나게 날아오르러 가볼까? 바람이 불었다. 동백나무 이파리가 나붓나붓 흔들렸다. 바람은 상수리의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 진진의 머리칼도 살짝 띄워주었다. 마루를 쓸면서 다시 마당 가운데로 불어가 이번에는 피아노 건반들을 흔들었다. 도로롱 도로롱. 빨랫줄에 나란히 매달린 건반들이 아늘아늘 흔들리면서 가느다랗게 음악이 흘러나왔다. 바람이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인가요? 진지는 귀를 기울여 음악 소리를 들었다.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이모네 집이네요. 들어봐, 피아노 소리야. 이 곡은 나 이 곡 아는데. 뭐더라 제목이? 백구. 상수리는 잠시 눈을 감고 피아노 소리를 듣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나왔지.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지만 노래인 것 같죠? 선생님은 잘 모르는 노래네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리의 노래소리는 바람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와 어우러져 퍼져나갔다. 노래는 오래오래 이어지고 상수리의 눈빛도 아련해졌다. 진진도 후렴을 따라 함께 불렀다. 눈빛이 아련해졌대요. 뭔가 사연이나 추억이 있는 노래인 것 같죠? 긴 다리에 새하얀 백구, 바람이 잦아들고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엄마가 늘 불러주시던 노래야. 아하, 역시 눈빛이 괜히 아련해진 게 아니었죠? 엄마는 내가 아기였을 때 나를 옆에 앉히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 피아노를 배워서 내 손으로 처음 이 곡을 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게 있다니 너무 신기해서. 지붕 위에 앉아 쉬고 있던 바람이 다시 날아내려왔다. 피아노 건반들은 잘그랑잘그랑 빠르게 몸을 흔들었다. 빠르게래요. 그럼 이번엔 좀 더 빠른 곡이 연주될 것 같죠? 젓가락 행진곡이다. 아하, 여러분들 젓가락 행진곡 알아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를 졸라서 처음 피아노 학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피아노 열자마자 친구들이 신나게 원장실 그랜드 피아노에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어찌나 신나고 재밌어 보이던지 선생님도 젓가락 행진곡을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려고 딱 교재를 펼치고 치는데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배우고 싶다고 졸라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처음은 그냥 도, 레, 미, 파, 솔 이런 거 연주하고 젓가락 행진곡 같은 곡은 연주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배워서 드디어 이렇게 멜로디도 있고 노래도 따라 부를 만한 그리고 재밌게 칠 만한 곡들을 좀 배우나 싶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곡이 다시 너무 어려워져서 이번에는 악보 읽고 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재밌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과정이 또 힘들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또 어려운 과정이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쳐내야 또 뿌듯한 곡을, 내 마음에 드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겠죠. 마루 위에 얹힌 상수리의 손이 달싹이며 건반을 짚는 흉내를 냈다. 피아노 배워본 사람은 정말 공감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도 피아노 학원 연습실에 사람이 다 차서 기다릴 때면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선생님이 칠 줄 아는 곡이 들려오면은 마치 선생님 손이 건반 위에 있는 것처럼 왼손 오른손을 움직여가면서 치는 흉내를 내고는 했거든요. 진진도 어느새 고개와 발을 까딱까딱 놀리고 있었다. 상수리의 뺨이 팔그스름하게 물들어갔다. 어허라, 이거 또 심상치 않네요. 또 뭔가 추억이 있는 곡인 것 같죠? 2학년 때 내 짝꿍이 실은 내 첫사랑이야. 어머나, 첫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추억이 있는 곡이네요. 하루는 걔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같이 이 곡을 연주했어. 아, 그렇죠. 젓가락 행진곡은 혼자 연주할 수도 있지만 두 명이 같이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늘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빨간 방울로 묶고 다니던 애였는데 정말 예뻤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상수리의 입가에는 벙싯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바람의 손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이번에는 잔잔한 곡인가 봐요. 곡목이 바뀌었다. 사부작 사부작 떨리는 건반들은 고향의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진지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여러분들 고향의 봄 알아요? 네, 선생님은 학교에서 배우기 전부터 이 곡을 알고 있었거든요. 외웠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부모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노래가 매우 익숙했어요. 선생님의 부모님도 즐겨 부르시던 곡이니까 곡이 굉장히 오래된 곡 같아요. 그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에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것도 가사네요. 원래 노래 어떻게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인 것 같죠, 그쵸? 그러나 상수리는 연주가 시작될 때부터 입을 꼭 다물고 담 너머 먼 산만 바라보았다. 야, 이번에는 그리운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거 2절이에요. 여러분들 2절 가사 알고 있었어요? 잘 보면 글자 수가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꽃동네 새동네 이렇게 시작되는 2절입니다. 멜로디가 당연히 똑같아요. 노래를 부르며 얼핏 쳐다본 상수리에 눈시울이 빨갰다. 뭔가 그립고 슬픈 추억이 있는 것 같죠? 왜 그래? 상수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야. 내가 할머니 댁에 가서 이 곡을 연주하면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랬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실 때도 난 피아노 학원 간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질 않았어. 상수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진다. 진지는 괜히 멋쩍어 장독대 주위에 피어있는 꽃들을 쳐다봤다. 그러고 보니 나도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가본 지가 꽤 됐네. 할머니 생신 때도 학원 가느라고 못 갔구나. 할머니가 전화해도 귀찮아서 안 받았는데. 진진도 울컥했다. 상수리는 눈가를 쓱 닦아내고는 일어섰다. 아마 내 피아노는 피아노 학원에서 치던 어려운 곡보다 이 곡들을 더 치고 싶었나 봐. 나는 모두 잊어버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상수리는 마당으로 내려가 바지랑대를 내렸다. 다 마른 것 같아. 진지는 바구니를 챙겨서 상수리 옆으로 다가갔다. 상수리는 건반들을 하나씩 걷어 담았다. 순식간에 뽀얗게 까맣게 반들반들 윤이 나는 건반들이 바구니에 한가득 담겼다. 상수리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엷은 웃음을 지었다. 예전엔 내 피아노와 함께 꿈꾸는 게 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 아마 꿈을 꾸는 것보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랬나 봐.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꿈은 이루기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왜 그걸 미처 몰랐을까? 상수리는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기 꿈꾸는 집에서. 그쵸? 진진과 상수리는 바구니를 들고 노란 대문 집으로 갔다. 방으로 들어가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맞춰 끼웠다. 깨끗하게 씻은 건반들을 다시 갖춘 피아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상수리는 피아노 건반을 살포시 어루만졌다. 피아노야, 넌 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란 게 아니었지? 넌 아마 내가 행복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꿈꿨을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긋지긋해지도록 연습만 하는 게 최선일 줄 알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수리는 피아노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건반 위에 두 손을 가만히 얹고 지그시 누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손가락들아, 너희들도 정말 오랜만이지?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피아노랑 노는 게. 너희들이 나보다 내 피아노의 기분을 먼저 알아차렸구나. 고마워. 상수리의 손가락을 따라 아주 가녀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피아노 소리보다 맑고 투명했다. 상수리는 바람이 연주한 곡들을 다시 연주했다. 상수리는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친구의 행복한 웃음을 보는 피아노도 즐거워 보였다. 야, 여기까지 와서 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상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고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죠. 상수리는 그것을 매우 힘들어했고 어기는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힘들어하던 상수리의 고민이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네요. 그쵸? 하지만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중간 부분 이야기. 중간에 또 생략된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봅시다.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 상수리와 진지는 이모네 마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다음 날 상수리는 진진에게 빨리 꿈을 만나길 바란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난다. 풀이 죽은 진진은 퐁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어머, 떠나버렸어요. 친구를 떠나보내서 진진이가 풀이 죽어 있는데 우리 주인공인 진진도 여기 캠프에 참여한 이유가 아마 꿈에 대한 뭔가 고민이 있어서일 텐데 그게 뭔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진진이가 왜 이 캠프에 왔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꿈을 만나길 바란다. 그러면 진진이는 뭐 때문에 이 캠프에 온 걸까요? 그죠? 꿈이 없어서 그게 고민이라서 이 캠프에 오게 된 것 같죠? 퐁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로 끝났으니까 이 뒤에는 이제 퐁과 진진이 등장하겠네요. 퐁,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이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고민인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네요. 되고 싶은 거 없는데? 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꿈이 없단 말이야? 꿈이야 있지. 근데 꿈이란 게 꼭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내 꿈은 춤추는 거지. 신나게 춤추는 거. 그게 내 꿈이야. 퐁은 진진의 물음에 꼬박꼬박 대답하면서도 허리를 흔들며 춤을 췄다. 가만 봅시다. 퐁은 원래 두레박 아니었나요? 두레박이 허리가 있고 허리를 흔들면서 춤을 춘다네요.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한번 보고 싶네요. 퐁의 몸짓을 따라 물결이 찰랑찰랑 일었다. 진지는 그런 퐁을 잠시 지켜보다 다시 물었다. 그런데 넌 이미 충분히 즐겁게 춤추고 있잖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즐겁게. 내일보다 모레는 더 즐겁게. 모레보다 글피는 더 즐겁게. 글키프이보다 그 글피는 더 즐겁게. 내 꿈은 절대로 끝나지 않지. 퐁은 진진을 올려다보며 오페라의 한 소절처럼 대답을 했다. 막 막 이렇게 대답했나 봐요. 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진은 덩치가 마시다 남기고 간 물을 꼴깍꼴깍 마시고는
아하, 덩치라는 인물도 등장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덩치가 등장하는 부분을 아마 잘라낸 것 같네요. 전체 책을 다 담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요. 무릎을 끌어안고 앉으니 마루 뒷벽 가운데 높다랗게 걸려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꿈꾸는 집. 진지는 주머니에서 상수리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었다. 내 꿈은 뭐지? 다시 한번 고민을 생각하네요. 아마 상수리가 정말 부러울 것 같아요. 그때 이모가 자전거를 끌고 대문으로 들어서다가 동백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진진을 보았다. 아까 생각해보면 상수리가 고민을 해결하게 된 것은 피아노를 닦아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아노를 닦아주라고는 누가 얘기했어요? 이모가 얘기했고, 이모는 피아노의 기분을 알아채셨으니까 그렇게 솔루션을 주셨겠죠? 조카인 진진의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뭐하니?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세요? 이모는 자전거를 세우고 우물가로 가서 퐁을 우물 속으로 내렸다. 자전거가 바람 쐬러 가자고 졸라대서 모두 나한테 어찌나 바라는 게 많은지 정말 일일이 다 들어주려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아니 이래서야 책 읽을 시간이 나겠니? 아하, 이모는 그럼 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책을 읽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이모는 책 읽는 게 즐거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책 읽는 게 재미없다면 왜 읽겠니? 그래도 가끔 보면 재미없는 책도 있잖아요. 교과서라던가 문제집이라던가. 재미없으면 안 읽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읽고 재밌다고 하는 책을 나만 재미없다고 안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진진의 말에 이모는 혀를 끌끌 찼다. 아니 넌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요리는 맛없어도 먹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재미없으면 없는 거지. 와, 이모는 정말 자신이 좋고 싫음이 아주 뚜렷한 인물인 것 같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아마 자기 집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모는 퐁이 담아 올려온 물을 받아서 꿀꺽꿀꺽 마셨다. 진지는 무릎을 안은 채 이모를 빤히 쳐다봤다. 왜? 내 얼굴에만 묻었니? 진지는 고개를 가로저며 물었다. 이모는 꿈이 뭐예요? 아까 퐁한테도 물어보고 이번엔 이모한테 물어보네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모는 퐁을 우물 속으로 던지고는 입을 삐죽거렸다. 내 꿈? 난 어른인데? 어른들도 꿈이 있잖아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모는 성큼성큼 다가와 진진의 눈앞에 쪼그려 앉더니 진진을 빤히 쳐다봤다. 빨간 안경 속 이모의 눈은 콩알만큼 작아 보였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콩알일까요? 아니죠. 작았다가 아니고 작아 보였다잖아요. 아마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시력이 정말 안 좋으셔서 엄청 도수 높은 안경을 쓰시는 모양이네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너도 꽤 똑똑해졌구나. 그러고는 진진에게만 들리도록 조그맣게 속살거렸다. 꿈꾸는 집. 이 집이 바로 내 꿈이야. 이 집이 이모의 꿈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다 이모의 꿈인 걸까요? 그럼 너무 허무한데? 근데 조카랑 대화하는 걸 보니까 거기까지 이야기가 재미없게 흘러갈 것 같진 않네요. 한번 봅시다. 그럼 내 꿈은 이 세상 재미있는 책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노는 거야. 야, 책과 놀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꾸미셨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꿈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낄낄대며 웃는 재미, 헝닥헝닥 가슴 뛰는 재미, 두근두근 설레는 재미, 눈물나게 가슴 아린 재미, 궁금한 것을 알게 되는 재미,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상상하는 재미, 재미있는 책들만 올 수 있는 집, 꿈꾸는 아이들만 올 수 있는 집, 이 집이 내 꿈이야. 멋진 말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애초에 하기로 했던 대로 다시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 64쪽으로 돌아가서 각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일단 먼저 진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진진이 한 말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부분은 진진의 말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67쪽에 같이 피아노 건반들을 닦다가 이거랑 그 다음에 친구의 대답에 한 걸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술이라는 친구를 배려해주는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딱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고민이 있는 상술이와 힘들어 보이는 어기에게 어기 힘들지 그래도 기운내 라고 말을 해주는 거 보니까 친구를 잘 배려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오죠? 그쵸? 친구가 떠난 후에 여기랑 퐁한테 한 말, 그리고 여기에 칸이 없어서 적지는 않겠지만 이모한테도 꿈을 물어보는 걸 보니까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인물이 바로 진진이라는 인물이 되겠네요. 정리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정리할 때 선생님은 진진의 경우에는 여기 진진이 한 말을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모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그렇죠. 상수리에게 피아노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수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놀랍게도 잘 알아챘죠. 그러면 이모는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고 상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조언해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좋은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진진과 함께 대화하면서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재미없으면 안 읽는다, 그리고 내 꿈꾸는 집 자체가 나의 꿈인데 안에 재미를 위해서 재미있는 책들과 아이들만 올 수 있는 집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것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진진과 이모를 분석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남은 인물인 상수리, 어기, 퐁, 초리 이렇게 4가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어떠한 성격을 가진 인물인지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인물들에서 정리한 후에 64쪽은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74쪽에 3번부터 문제풀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64쪽 활동 한번 해봅시다.